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서문. 난 진정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되도록이면 아주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처음까지, 아니 더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누군가의 인생을 훤히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한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듯 어느 대목에서나 감춰진 것 하나 없이 핵심을 보여줄 수 있는 양 굴곤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 역시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작가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내 이야기는 내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의 이야기이자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설가가 가공해낸 인물이나 있을 법한 혹은 이상적인 인물,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 힘든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무튼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져 버렸다. 단 한 번뿐인 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단 한 번뿐인 귀한 목숨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존재가 총알 하나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면 이야기를 써내려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일 뿐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존재 그 자체다. 세상의 많은 현상이 오로지 한 번 그곳에서 교차되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저마다 살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며 숭고한 것이다. 인간 누구든 신의 피조물로서 괴로움을 느끼며 십자가에 매달린 한 명의 구세주와 함께 살아간다. 오늘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적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기는 해도 느낀 만큼 쉽게 죽어간다. 나 역시 이 이야기를 쓰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지식인이라 할 수는 없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별을 바라보거나 책을 들춰보며 찾지 않고 단지 내 몸 안에 피가 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즐겁지 않고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다. 그 대신 무의미함과 혼란, 광기, 그리고 꿈의 맛이 난다. 마치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삶처럼 말이다. 저마다 삶은 자아를 향해 가는 길이며 그 길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좁은 길을 암시한다. 지금껏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음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모호하게, 어떤 이는 좀 더 투명하게.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 누구나 출생의 찌꺼기, 태고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삶의 끝까지 갖고 간다. 덜어는 전혀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쳐버리고 도마뱀에 그쳐버리고 개미에 그쳐버린다. 또 덜어는 상체만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가 던진 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같은 협곡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같고 유래가 같다. 우리는 같은 시면에서부터 시작된 시도이고 투척이다. 하지만 자신 나름대로의 목표를 실천하며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두 세계.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10살 때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의 추억들이 진하게 밀려들어 가슴을 파고들며 슬픔과 즐거운 전율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과 환한 건물, 교회 탑들과 시계 소리, 사람들의 얼굴과 아늑하고 따뜻한 방, 비밀에 둘러싸여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공포로 가득한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과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집에서 약다리는 냄새와 말린 과일 향이 난다. 그곳엔 두 세계가 얽혀 있었고 밤과 낮이 세계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비좁아서 그곳에는 오직 부모님만이 살고 있었다. 내게 너무도 익숙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계는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라는 이름의 세계이기도 했다. 이 세계에 속하는 것은 부드러운 광채, 청명함과 깨끗함이었다. 여기에는 부드럽고 친절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좋은 예의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으며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세계였다. 이 세계에는 곧바로 미래로 통하는 고등길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좋은 목적들, 사랑 그리고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으려면 이 세계를 향해야만 했다. 한편 또 다른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속했고 유령 이야기와 추한 소문이 있었다. 그곳에는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끔찍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넘쳤으며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고함치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 쓰러진 말들,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아름답고도 무서운, 거칠고 잔인한 이러한 모든 일이 바로 내 주위에, 옆 골목에, 이웃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고 저녁이면 젊은 여자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늙은 여인들은 주술을 걸어 누군가를 병이 나게 할 수 있었고 숲에는 도둑들이 살았으며 방화범들이 경찰에게 잡히기도 했다.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던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책임,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많은 다른 것들, 소란스럽고 요란한 것, 어둡고 폭력적인 것이 가득한 곳에서 한 걸음의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